교재는 168페이지 2023년 전산회계 운용사 실기시험 제1회 모의 문제 되겠습니다. 모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으셔야 되죠. 자, 데이터 다운로드는 LG U+ 웹하드 사이트 www.webhard.co.kr로 접속하신 후 나눔 클래스 아이디인 클래스 1234, 패스워드 1234를 입력하고 로그인 합니다. 로그인 하신 후 게스트 폴더 안에 2023년 데이터 및 자료, 전산회계 운용사 상급 안으로 들어가시면 전산회계 운용사 상급 데이터 EX 파일을 있습니다. 이 EX 파일을 바탕화면에 다운로드 받으세요. 다운로드 받으신 후 더블 클릭을 하시기 전에 기존에 작업하셨던 데이터가 있다. 그럼 반드시 백업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EXE 파일을 더블 클릭하는 동시에 덮어쓰기가 돼요. 그래서 기존에 입력하셨던 데이터가 하나도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필요한 데이터다. 그러면 백업을 받아 놓으시고 더블 클릭하셔서 덮어쓰기 해 주십시오. 덮어쓰기를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S 플러스 더전 스마트 A 실무교육 프로그램이 돌출이 됩니다. 그럼 이 중에 첫 번째 산들전자 주식회사를 선택해서 로그인 해 놓으시면 이제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검색 투 산들전자 주식회사 로그인 해서 상단에 제1회 산들전자 주식회사 이렇게 준비됐으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럼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산회계 운용사 상급 문제는 회계원리 쪽으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4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기준 정보를 입력하는 문제, 두 번째는 거래를 입력하는 즉 전표에다가 입력하는 거, 세 번째는 결산 정리하는 사항, 네 번째가 조회 문제 이렇게 구성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다음 제시되는 기준 정보를 입력하시오. 총 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문항은 다음에 신규 부서를 등록하시오. 문제에서 제시되고 있는 부서를 등록하시는데 오타만 나지 않도록 조심해서 입력을 하시면 여러분이 충분히 맞을 수 있는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항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바 열으셔서 물류관리에 부서 사원 등록에 있습니다. 클릭 또는 여기 찾기 메뉴 여기에서 부서 이렇게 치셔도 됩니다. 부서 한번 쳐볼까요? 그러면 부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메뉴는 몽땅 보입니다. 그럼 그 중에 선택을 하셔도 돼요. 즉 부서 사원 등록 물류관리에 있죠. 이렇게 선택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내가 메뉴바를 통해서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50번 개발팀 네, 부서입니다. 판관 공통으로 해주세요. 이어 반드시 이어는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돌출이 되니까 60번 품질팀 부서죠. 1번 판관은 2번입니다. 공통 이렇게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대로 문제에서 제시된 대로 입력만 되면 대신 오타 이런 거 생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다음에 신규 거래처를 등록하시오. 신규 거래처 문제네요. 그래서 매입처와 매출처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메뉴 클릭하셔서 거래처 등록입니다. 거래처 등록은 회계 모듈에 있는 거래처 등록이나 물류관리 거래처 등록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열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02050 치시고요. 서현전자 오타만 안 나도록 조심해서 치시면 됩니다. 가로 주식회사가 뒤에 있네요. 119-81-07460 김서연
자, 여기서 이제 매입처라 그랬으니까 2번 선택하세요. 만약에 매입처, 매출처 구분 안 되고 있으면은 그냥 전체 하셔도 됩니다. 반드시 그렇죠. 사용하는 걸로 동그라미 0 하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 오셔서 업태를 놓으실 건데 제조입니다. 근데 지금 조자가 깜빡깜빡거리잖아요. 이때 마우스를 움직이게 되면 이렇게 조자 어디로 사라졌어요? 저 멀리 도망갔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입력하시고 엔터 하는 거 잊지 마세요. 엔터, 전자, 부품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거래 시작일은 시스템 날짜 올라오는 거니까 그대로 여러분이 두셔도 됩니다. 만약에 거래 시작일이 있다. 그럼 그 거래 시작일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서현전자 주식회사 놓고요. 이번에는 진주전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주식회사 가로 닫고 10181501003 오타 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빨간색이 돼 있다. 그러면 사업자 등록번호 잘못 입력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신 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진주 이번에는 매출처네요. 1번 갑니다. 자, 반드시 동그라미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신 후 오른쪽 제조 점 도매 엔터. 어이구 오타 났어요. 이렇게 오타 나면 안 된다는 거죠. 전자 제품 제가 한 손에는 마이크를 들고 있고 한 손으로 치기 때문에 간혹가다 이렇게 오타가 생겨요. 그래서 혹시나 오타가 있으면은 정정해 주세요. 네. 자, 제조, 도매, 전자제품 그리고 엔터 이렇게 해서 서현전자 주식회사와 진주전자 주식회사를 입력해 봤습니다. 세 번째, 다음에 신규 상품 품목을 등록하시오. 자, 상품 등록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상품 등록은 물류관리에 있어요. 전체 메뉴 클릭하셔서 지금 물류관리 열려져 있거든요. 품목 등록으로 오세요. 상품 03005 전자레인지 엔터 규격이 있습니다. 90/110 자, 단위는 EA입니다. 그래서 5번부터 8번까지의 단위를 몽땅 다 영문자 대문자로 치세요. EA 컨트롤 C 해서 컨트롤 V로 하도록 할게요. 저는 여러분 직접 치셔도 됩니다. 근데 오타만 안 나도록 하시면 돼요. 즉 입고 단위부터 재고 단위까지 몽땅 다 EA가 되겠습니다. 이 EA 같은 경우는 재고 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입고와 출고 자재 단위가 EA예요. 그러면 1대1이죠. 그렇기 때문에 환산 단위가 1이 되는 겁니다. 이 환산 단위를 잘못 건드리시면 재고자산 수불부가 마감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전혀 다른 값으로 계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건들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기준 단위를 모두 다 놓았어요. 그리고 적정 재고량은 20개랍니다. 그럼 여기다 20개. 기준 단위는 20만 원이래요.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제시되는 거 빠뜨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다음에 정기적금을 등록하시오. 정기적금은 금융거래처죠. 그래서 상단에 거래처 등록 클릭하신 후 금융 탭으로 오세요. 코드는 99100이 되겠고요. 우리 가로 열고 정기 적금입니다. 가로 닫고 엔터. 계좌번호 여기 있습니다. 그대로 치세요. 651 하고 하이픈도 넣으시고요. 11 1234
정기적금이니까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사용여부 반드시 동그라미. 계좌 개설점은 우리은행이죠. 그래서 물음표 또는 F2 누르셔도 됩니다. 우리은행. 적금 종류의 이름은 매직 정기적금이 되겠습니다. 매직 정기적금. 그리고 엔터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만기 언제예요? 계약 마지막 날 2025년 11월 23일이 되겠죠. 정기적금을 입력하실 때 주의할 점 여기입니다. 20번에 계좌 개설일과 계좌 해지일을 꼭 넣어주셔야 돼요. 이게 계약 기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넣어주셔야 되는 거 2023년 11월 23일부터 2025년 11월 23일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시게 되면 이번 문제는 틀린 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입력이 안 되면 틀린 문제가 돼요. 부분 점수 없습니다. 전산회계 운용사는 부분 점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에서 제시되는 건 기록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20번 요거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넣으시면은 1번 문제를 완성했습니다. 두 번째, 다음 거래를 입력하시오. 자, 거래를 입력하는 거는 전표에다 직접 입력을 하라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 또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입력을 할 겁니다. 단, 채권이 뭐죠? 매출 채권 또는 일반 채권, 가장 대표적인 게 외상 매출금, 받으러 옴, 또 대여금, 미수금 이런 것들은 채권이에요. 채무는 갚을 돈이죠. 그래서 부채입니다. 부채 가장 대표적인 게 외상, 매입금, 또 지급보험, 차입금 이런 것들이 있겠죠. 미지급금. 금융거래는 은행을 통해서 거래하는 거, 보통예금, 당좌예금, 정기적금, 정기예금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거래에 대해서는 별표 한 5개 해놓을까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하시다가 놓치는 부분들이 이 부분이에요. 거래처 코드를 반드시 입력하셔야 됩니다. 각 문항별 한 개의 전표 번호로 입력한다. 즉 전표를 쪼개지 말라는 얘기예요. 전표를 쪼개게 되면 틀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유념하시고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총 9문항이 출제되고 있어요. 첫 번째 문항 살펴보겠습니다. 11월 2일, 10월 28일 마케팅부 직원에게 지급한 출장비 50만원. 여러분 출장을 갔을 때 얼마를 쓰고 올지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출장을 보낼 때 출장비를 준 경우에는 가짜로 지급했다라고 해서 가지급금이라는 계정으로 모아놨다가 나중에 정산할 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지급금은 임시계정이 되겠죠. 잔액은 현금으로 회수하다 그랬으니까 출장에서 사용하고 돈이 남았습니다. 남아서 현금으로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출장에서 사용한 경비는 뭘로 처리할까요? 다 나눠서? 아니에요. 그냥 여비교통비로 정리하셔도 됩니다. 그럼 어떤 내용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통비로 15만원이 들었고요. 숙박비로 20만원이 들었습니다. 거래처 직원과의 식비가 10만원이 들었네요. 그래서 몽땅 다 여비교통비로 정리하려고 딱 보니까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어요. 거래처 직원과 밥을 먹었네요. 거래처 직원과 밥을 먹으면 접대비로 정리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 거래처 직원과 식비 요거는 접대비로 정리하시고 교통비와 숙박비는 몽땅 다 여비교통비로 정리하셔도 됩니다. 그럼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메뉴바 눌러서 회계 그리고 일반 전표로 오세요. 일반 전표 입력. 날짜는 11월 2일입니다. 날짜도 잘 찾아서 입력하셔야 돼요. 차변에 접대비 먼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계정 과목을 제일 먼저 입력을 하세요.
그래야 놓치지 않으니까. 자, 800번대 접대비로 갑니다. 전산회계 운영사 상급은 경비가 800번대예요. 잊지 마세요. 금액은 10만원. 적요는 채점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넣지 않으셔도 되고요. 반드시 필요한 거 그런 것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차변에 접대비 넣으셨고요. 같은 변이니까 엔터 하시고 여비교통비 가겠습니다. 800번대 여비교통비 35만원이죠. 차변에 현금. 자, 현금은 얼마냐? 50만원에서 45만원 빼니까 5만원이죠. 대변에 가지급금이 되겠습니다. 직원은 직원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냥 입력하시면 되고요. 혹시 직원의 이름이 있다. 그러면 거래처 코드를 열어봐서 있으면 등록하셔야 됩니다. 50만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의 포인트는 그렇죠. 출장에서 사용된 여비는 여비교통비로 정리하는데 거래처 직원과 밥을 먹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접대비로 분리해서 입력하는 거고요. 하나의 전표로 만든다 그랬으니까 전표 번호가 1번이 나오도록 이렇게 만들면 되십니다. 이거를 출금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전표로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11월 3일 민국자동차 주식회사로부터 업무용 승합차를 1,500만원에 구입하면서 대금 중 100만원은 자기압수표로 지급하고, 자, 자기압수표 지급하면 현금. 그렇죠. 현금. 나머지는 10개월 할부로 하다. 10개월 할부니까 미지급금. 왜 미지급금이죠? 외상 매입금 안 하고? 그렇죠. 상품을 산 게 아니죠. 즉 재고자산을 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미지급금, 일반적인 상거래 외의 거래이기 때문에 미지급금으로 정리하셔야 되고, 승합차에 취득세 50만원은 별도로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이 취득세 어떻게 할까요? 아, 승용차의 원가에 더한다. 네, 맞습니다. 차량을 구입할 때 들어갔던 모든 부대 비용은 원가에 포함한다. 단, 유형자산은 다음과 같이 등록한다. 유형자산도 등록하셔야 되네요. 즉, 고정자산 등록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전표를 먼저 입력하도록 할게요. 11월 3일입니다. 자변에 차량 운반구 금액은 오른쪽 마우스 누르세요. 계산기 열겠습니다. 1,500만원에다가 취득세 50만원 더해야죠. 50만원을 더해서 적용을 눌러주십시오. 그러면 1,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변에 4번입니다. 현금 먼저 내보낼까요? 자, 현금, 자기압수표는 현금입니다. 100만원. 플러스키 한번 누를 때마다 공색이 올라옵니다. 대변에 미지급금. 거래처는 왜 미지급금을 왜 거래처 걸죠? 채무니까. 누구에게 갚아야 되는지 알아야 나중에 찾아서 갚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드를 반드시 걸어주시는 겁니다. 민국자동차 1,450만 아니죠. 1,400만 원이죠. 왜? 5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자, 그래서 현금란에 50만 원을 이렇게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그냥 150만 원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차변에 차량 운반구, 대변에 현금 150만 원, 대변에 미지급금 민국자동차 주식회사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차량 운반구에 있는 차변 금액 컨트롤 C 하겠습니다. 컨트롤 C. 이게 차량 운반구의 취득 원가가 되겠죠. 전체 메뉴 클릭하신 후 고정자산 등록에 고정자산 등록입니다. 클릭.
마구 엔터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도움 코드 열으셔서 차량 운반구 선택하셔도 됩니다. 코드는 11003 11003 11 코드 그대로 입력하시고요. 자산명은 승합차 엔터. 언제 샀어요? 11월 3일날 2023년 11월 3일 당해년도에 구입한 경우에는 4번 난에다 입력합니다. 4번 난에 컨트롤 V 해보세요. 자, 파란색으로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1,550만원이 차량 운반구의 취득 원가가 되겠습니다. 상각 방법은 정렬법이고요. 내용 연수는 5년입니다. 그리고 취득 수량 한 대가 있죠. 이 부분은 여기 하단에 취득 수량의 1 입력해 주시고요. 800번대 경비 가겠습니다. 이렇게 전표도 맞아야 되고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제대로 입력을 하셔야 이번 문제는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11월 5일 상품을 매입하고 상품을 사갖고 왔네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다. 전자에 체크해 놓으세요. 자, 상품을 어디로부터 사왔냐? 공급자가 동해전자 주식회사예요. 주식회사 동해전자죠. 동해전자로부터 상품을 사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가습기와 가스레인지를 사갖고 왔고 작성일자는 1월 5일. 대금은 외상으로 사갖고 왔습니다. 재고자산인 경우에는 재고자산 수불부를 통해서 등록을 하고 넘어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입고 입력을 통해서 전송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뉴바 열으셔서 물류관리에 구매관리에 입고 입력입니다. 클릭해 주세요. 날짜는 11월 5일이고요. 건별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죠. 그래서 과세가 되겠습니다. 세금 계산서 과세, 그리고 영세는 영세율 세금 계산서고요. 3번은 계산서가 되겠습니다. 계산서. 불공이라는 거는 매입을 해갖고 왔지만 불공제 사유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불공. 수입은 수익계산서. 카과는 카드, 신용카드 매출 전표로 뭐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그 다음에 현과는 현금 영수증. 과세품을 사갖고 오거나 아니면 과세품을 팔았는데 현금 영수증 발급해줬다. 그러면 현과. 그때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별 과세 1번입니다. 거래처는 동해. 동해전자 선택해 주시고요. 지급구분은 우리 외상이죠. 그래서 외상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자산명은 상품이고요. 가습기 더블클릭 또는 F2 누르세요. 수량 40개에 6만원. 상품 가스레인지 50개 12만원. 그러면 상단의 지급 구분을 외상으로 했기 때문에 외상란에 924만원이 찍힙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체크해 주시고 반드시 전표 추가, 전송. 상단에 전송되었는지를 꼭 확인하신 후 자, 메뉴바 열으셔서 회계 모듈에 매입 매출 전표 입력입니다. 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 들어옵니다. 날짜는 11월 5일.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입고 입력을 통해서 전표가 들어왔다라는 걸 알려주고요.
전자세금 계산서를 체크해야 되거든요. 어디다 체크하냐? 전자세금란에다 체크합니다. 여기에다 뭐라고 입력하냐? 전자입력 1번 입력해 주십시오. 그러면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아 왔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하단의 분계는 대변의 외상매입금, 차변의 부가가치세 대급금, 차변의 상품 이렇게 분계가 됩니다. 여기는 수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즉 입고 입력을 통해서 자동으로 전표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매입처 현대전자 주식회사의 외상대금. 자, 매입처의 외상대금이니까 외상매입금이죠. 상환하기 위해 약속어음 발행하여 지급하다.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했네요.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하면 반드시 어음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어음 관리 키는 F3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반 전표 갈 거니까 상단에 여기 일반 전표 있어요. 클릭해 주세요. 클릭해 주시고 11월 11일입니다. 차변에 3번이죠. 외상매입금. 현대전자. 금액은 1200만원. 대변에 어음 발행했습니다. 무슨 어음? 지급어음. 맞습니다. 지급어음. 지급어음. 거래처 현대전자죠. 1200만원. 끝일까요? 아니죠. 어음은 반드시 자금관리 해야 되죠. F3키 눌러주세요. 적용 코드란에서 F3키 눌러주세요. 그러면 하단에 지급어음 관리가 나옵니다. 자, 어음 번호는 더블 클릭 또는 F2 누르시면 등록된 번호가 있습니다. 만약에 등록된 번호가 없다 그러면 입력하라라는 메시지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입력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마자에 30001004 30001004 첫 번째 거네요. 첫 번째 거 선택. 발행일은 전표 입력한 날짜인 11월 11일이 되고요. 만기일은 수정하셔야 됩니다. 2024년 2월 10일 2024년 02월 10일 이렇게 이 부분 수정하셔야 돼요.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수정을 하시고 나서 커저를 다음 칸에 클릭을 하면 이렇게 마자의 어음 번호와 만기일이 돌출이 되고 여기를 클릭하면 지급어음 관리 이 부분이 채점 대상이 됩니다. 조교에 이렇게 치시면 안 돼요. 조교에 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어음 관리 해야 된다. 그런데 F3키가 기억이 안 나.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죠. 기능 모음을 열으셔서 여기 자금 관리 F3키 요거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봤습니다. 5번 11월 15일 상품을 매출하고 대금 중 일부는 보통예금 국민으로 회수하고 통장으로 돈 받았네요. 15일 후 회수하기로 하였다. 잔액은 15일 후에 회수하기로 했대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상품을 매출했다라는 건 판매했다라는 거죠. 상품은 재고자산이죠. 그래서 출고 입력을 통해서 전표를 전송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 체크해 주시고 주식회사 서해공업에 팔았습니다. 가습기와 토스터기. 그래서 보통예금으로 그러면 얼마를 회수했냐? 현금란에 있는 3천만 원이 보통예금으로 들어온 거고 나머지 2,500만 원이 외상이 되겠습니다. 물류관리 탭으로 오셔서 자, 물류관리 탭으로 오셔서 판매관리의 출고 입력입니다. 클릭해 주세요. 11월 15일이고요. 건별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해줬죠? 그래서 과세입니다. 코드는
서해공업. 수공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금도 있고 외상도 있죠? 이럴 경우에는 혼합으로 갑니다. 4번 혼합. 상품이고요. 가습기 200개 15만원이 되겠습니다. 상품 이번에는 토스터기 100개 20만원이 되겠죠. 현금난에 3천만원 하시면 안 돼요. 왜? 보통 예금 회수했잖아요. 그래서 예금난입니다. 예금난에 3천. 이거 세금계산서 보고 현금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기 위에 있는 보통 예금으로 걸어야 되기 때문에 예금난에 3천만원. 그리고 나머지 2,500만원은 외상. 이렇게 표시되면 됩니다. 체크하시고 전표 추가 전송. 그래서 전송이 됐는지를 꼭 확인하신 후 상단에 보시면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있습니다. 아니면 회계 모듈에 메인 매출 전표 클릭하셔도 됩니다. 클릭. 11월 15일이죠. 가습기 외 해서 출고 입력을 통해서 전표가 넘어왔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전자세금 계산서를 표시해 줘야죠. 어디로 가서? 그렇죠. 전자세금 내내 가서 전자입력 1번 입력합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왜? 보통 예금은 금융거래거든요. 금융거래처 코드를 바꿔주셔야 됩니다. 대변의 부가가치세 일수금, 대변의 상품 매출 그대로 두시고요. 차변의 보통 예금의 거래처는 서해공업이 아닙니다. 어디죠? 국민은행이죠. 여기를 국민은행으로 수정해 주십시오. 국민 보통예금 걸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 부분을 반드시 걸어 주셔야 돼요. 색깔이 이렇게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 거는 상단의 거래처명과 하단의 거래처가 다르다라는 걸 표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가 돼야 돼요. 예금거래 놓칠 수 있는데 이 예금거래 반드시 코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외상매출금은 서해공업으로 받을 거니까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오셔서 수정했던 부분은 전자세금란에 전자입력 입력해주고 보통예금의 거래처를 반드시 수정해준다. 이번 문제 포인트. 6번 11월 23일 당좌수표 1,000만원을 발행하여 우리은행 정기적금 2년 만기에 예입하다 그랬어요. 만기가 1년 이내다. 그러면 정기 적금이 되는 거고요. 1년 이상이다. 그러면 장기성 예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좌수표를 발행하면 당좌예금 계좌에서 빼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일반 전표 전체 메뉴 클릭할까요? 네. 물류관리 쪽이네요. 그럼 메뉴바 열어서 회계 일반 전표 입력 11월 23일이고요. 차변에 3번입니다. 2년 만기 정기적금은 장기성 예금이에요. 자, 장기성 예금 거래처는 우리은행. 그렇죠. 우리은행 정기적금 선택해 주시고 금액은 1,000만원 대변은 4번이고요. 당좌예금입니다. 당좌예금의 거래처는 국민은행입니다. 국민은행 당좌 1,000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정기적금이 아니라 장기성 예금이고요. 우리 정기적금 꼭 코드 걸어주시고 당좌예금도 금융거래니까 거래처 코드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 11월 26일 영업부 승용차 타이어 교체비 60만원 중 1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보통예금 계좌에서 송금하다 그랬어요. 타이어 승용차의 타이어 교체비입니다. 그럼 뭘로 정리해요? 차량 유지비. 그래서 출금 10만원
그 다음에 차변, 대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냥 하나의 전표로 차변, 대변으로 몽땅 몰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표에 11월 26일 차변은 3번입니다. 차량 유지비 800번대 사용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전산회계 운영사 상급은 몽땅 다 800번대 경비를 사용합니다. 금액은 60만원. 왜 그러냐고요? 영업부에서 썼으니까. 영업부는 본사 소속이잖아요. 네. 그래서 공장이 아니에요.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을 하면 500번대 경비를 쓰지만 그렇지 않은 나머지는 다 판관비, 즉 800번대를 쓰게 됩니다. 자, 60만원. 대변에 현금 먼저 갈까요? 자, 현금이 10만원. 그리고 나머지가 보통예금이죠. 보통예금, 국민은행. 금액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의 포인트는 그렇죠. 차량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차량 유지비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수선비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고 보통 예금에 금융거래처 걸어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8번 11월 27일 다음의 견적서대로 주식회사 서해공업에 12월 5일 상품을 인도하기로 하고 전체 금액의 20%를 계약금으로 보통예금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받다. 즉 물건을 팔기 위해서 상품을 팔기 위해서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계약금 미리 받았으니까 선수금이라는 계정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수금도 언제든지 물건을 팔지 못하면 되돌려줘야 되죠. 그래서 채무입니다. 거래처 코드 반드시 걸어주셔야 돼요. 11월 27일이고요. 지금 나와 있는 전표가 입력되어 있는 거는 삭제하지 마세요. 삭제하시게 되면 나중에 조회 문제에서 전혀 다른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력되어 있는 거 건들지 마시고 새로 그냥 입력하시면 됩니다. 차변에 3번. 보통예금으로 돈 받았습니다. 자, 보통예금 갑니다. 하나은행이고요. 커저로 움직이시면 위에 있는 게 복사돼서 입력이 안 되고요. 그냥 엔터 하시면 이렇게 복사가 돼요. 복사하면 그냥 스페이스바 또는 딜리트 키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안 눌러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 좀 지저분하니까 스페이스바 눌러주세요. 금액은 전체 금액이 20%입니다. 전체 금액이 얼마냐? 5,500만원. 그래서 부가세 포함된 금액의 20%입니다. 그러면 오른쪽 마우스 계산기 눌러서 550만원 곱하기 D입니다. 20% 0.2가 되겠죠? 11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가세 빼시면 안 돼요. 대변은 4번이죠. 선수금입니다. 거래처 서해공업입니다. 주식회사 서해공업 걸어주시고 110만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예금과 선수금으로 정리하고 전체 금액이 20%니까 부가세 포함된 금액으로 계산하셔야 됩니다. 9번 11월 30 삼진전자 주식회사에 3월 5일 대여한 원금과 이자를 당일 당좌예금 계좌로 송금받아 처리하다. 당좌예금은 국민은행 당좌예금 통장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총 515만원을 받았는데 11월 30날 처리하는데 3월 5일날 대여를 해줬대요. 그러면 이게 단기인지 장기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전표를 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5일 전표를 조회하셔서 보니까 단기 대여금이네요. 그러면 단기 대여금만큼 반제 처리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오신 김에 컨트롤 C 하세요. 500만원 빌려줬습니다. 11월 35시고요. 대변 먼저 하겠습니다. 대변에 단기 대여금 삼진전자 걸어주셔야죠. 당연히.
채권이잖아요. 컨트롤 V 하면 500만 원이 됩니다. 대변에 나머지 15만 원은 이자라는 걸 알죠? 그래서 이자 수익 걸어줍니다. 이자 수익 15만 원. 차변에 당좌예금입니다. 그런데 국민은행이죠? 국민은행 당좌예금 계좌 걸어주십시오. 515만 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기인지 단기인지 전표 가서 확인하신 후 단기 대여금 그리고 채권이었죠? 그래서 거래처 코드 꼭 걸어주시고 당좌예금은 금융거래니까 국민은행 당좌예금 꼭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과 2번 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